정말 심각하게 금리 인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절대 금융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40여 개가 넘는 국가가 부자TV의 최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네.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9월에는 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일단은 그 약간 지난번 내용에 살짝 복기를 해보면 네네.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은데 7월 달에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 네. 그때 일단 비중을 줄여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7월 달에 반등이 나왔고 한 8월 한 초중순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잭슨홀 기점으로 해서 다시 네. 좀 조정을 받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글쎄요, 좀 하락을 하다가 살짝 추석 연휴 동안에 반등을 하다가 다시금 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네. 되면서 또 이렇게 약간 주저앉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면은 자 9월 달에 이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그 코스피가 3,000일 때 2,2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했었고 2,200을 실제로 터치를 했고 맞아요. 제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나오면 2,500선까지는 400에서 500선까지는 나올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2,500 초반대까지 갔다가 제가 그때가 되면 다시 빠질 거라고 했어요. 제가 시장을 이렇게 맞췄던 거는 제가 뭐 대단히 유능하고 뭐 똑똑하고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큰 흐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연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결국 전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을 결국 컨트롤하는 거는 페드 그냥 연준이거든요. 얘네들이 시장이 원하는 걸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보는 게 뭐냐면 시장의 현재 상태를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원하는 걸 보고요. 세 번째는 연준이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연준의 현 상태. 연준의 의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복합적으로 보고 보통 판단을 해요. 큰 흐름에서. 이게 의외로 되게 쉬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승입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뭐 조정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상승을 원합니다. 근데 이 상승이라는 게 시장의 현 상태가 언제 나오냐예요.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원하냐고 시장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데 상승을 더 원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 연준은 그래 내가 너네들 원하는 거 들어줄게 라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와 야 너네가 원하는 건 이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연준이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발생했던 건데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자라고 해서 원래 매년 2%를 타겟팅하던 것을 평균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4% 5%가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이 물가를 찍어 누르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웬만큼 상승을 더 원하더라도 오케이 해줄 수 있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상태 그리고 실업률은 오히려 굉장히 최저인 상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연준의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전 세계 커맨드 금융시장의 커맨드 역할을 하면서 신뢰라는 걸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뢰가 이미 2008년도에 한번 깨졌어요. 근데 이번에 또 깨졌던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 하고 1년 내내 떠들다가 결국은 그게 틀렸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랬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신뢰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높은 상태예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다시 지금 과거를 좀 복기를 해보면 시장이 와 빠지면 연준이 살짝 도와줬어요. 그러면 여기선 와 하고 다시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때 연준의 역할이 뭐냐면 연준은 물가와 실업률 이 두 가지를 가장 메인 타겟팅으로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로 얹혀지는 게 있어요. 그게 금융 안정입니다. 이 금융 안정은 보통 너무 한쪽에 힘이 강해지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당히 좋아지는 거를 원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좋아지는 것도 원치 않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투자가 너무 엄청난 유동성으로 투자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나 환호를 우와 하면은 진정해 하고 억누르는 발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거기서 또 너무 하락하게 되면 오케이 좀 생각해 줄게 이런 발언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빠졌다가 시장이 너무 무너지는 건 원치 않으니 시장이 좀 원하는 비둘기 발언을 해줘서 상승한 거예요. 근데 이 상승이 너무 단기간에 몇백 포인트가 이렇게 상승할 정도예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만에 최고치 상승이 나왔다고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거를 누르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누르는 발언을 하냐 안 하냐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신뢰,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근데 이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안 잡히는 거고 최근에 발표된 CPI도 살짝 낮게 나왔지만 이거는 전혀 시장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준이 타겟팅하는 물가는 2% 3%입니다. 이미 이거를 여러 차례의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다가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5에서 0.2 빠진 거예요. 그럼 이 속도라면 2% 3%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성을 지를 만큼의 파월이 그 의견을 상승하게 도와줘라는 걸 들어주려면 예를 들어서 8.5에서 적어도 7%대까지 내려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0.2만 내려왔고요. 이 안에서도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식료품 가격, 주거 가격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많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많이 높게 나왔어요. 앞자리가 6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시장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물가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확 떨어진 게 나왔으면 야, 패드가 했던 전략이 통했구나. 그럼 패드가 이 속도대로만 간다면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없겠네. 이거는 금리 인상도 빨리 끝나고 금리 인하도 빨리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리기 때문에 상승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덜 빠지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긴장하는 거죠. 연준이 지금까지 했던 걸로도 우리가 원하는 물가의 목표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위축을 하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자기의 신뢰를 지키려면 이 신뢰가 이따 후반부에 나올 테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뢰가 한 번이라도 더 깨져버리면 지금 당장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러시아, 중국한테 바로 잡아먹힐 수가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라는 국가가 러시아, 중국한테 그렇게 쉽사리 잡아먹히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애들한테 명분을 준다는 게 더 큰 안 좋은 의미인 거죠. 쟤네가 연준은 커맨드로서의 역할을 이제 못해. 쟤네 끝났어. 이게 기저에 깔려버리면 전 세계도 이제 미국한테 등을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만큼은 그걸 정말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연준이 시장한테 너네가 상승하는 걸 우리가 들어줄게가 되겠냐 이거죠. 이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CPI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실제로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는 0.25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냐였는데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0.25하고 0.5는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0.75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거의 70% 가까이 되고요. 네. 심지어 하루 만에 CPI 발표 하루 만에 1% 금리 막 확률까지 나오더라고요. 30%가 넘게 나왔어요. 네. 예. 심지어 서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와 지금 1%를 지지한다라고까지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금리 인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9월 달에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거죠. 지금은 이미 앞에서 와 하고 환호성이 질렀던 것을 연준이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2,400, 500까지는 나오지만 그 정도까지 단기간에 상승을 해버리면 연준은 결코 그걸 더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9월에는 주식시장에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럼 줄이려면 당연히 반등을 해서 상승할 때 줄여야 되는 거니까 네. 오히려 반등해서 상승할 때 그래 지금이다 하고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중을 줄이지 않은 분들은 또다시 손실이 발생하면서 야 이미 손실이 이렇게 커졌는데 9월 달에 어떻게 팔아? 이게 되는 거죠. 계속적인 맞아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 누가 와서 말하더라도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정말 지금은 절대 금융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함부로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확정적인 말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수십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전 세계가 엄청난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호황이 왔던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과거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내는 대출이자가 2배, 3배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시장의 유동성이 돌겠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거는 유동성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유동성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네네. 뭐 계속 여는 총재들이 밝힌 것이 일단 4%까지 올려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결정을 하겠다. 뭐 그 네. 얘기는 즉슨 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뭐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패드와치나 이런 데 보면은 연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3.7에서 4%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반영을 해서 약간 미니 골드락스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골디락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경제 용어에서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냥 약간 중립의 상태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시각이 물론 틀린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인 거죠. 의견인데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골디락스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시장을 분석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보면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을 때 야,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뭐 수요가 이제 공급이 줄고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격이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계속 거래를 해왔던 수요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 의견이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계속 과도하게 오르면 기존의 그 수요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봐요. 일단은 미국의 중립금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럼 미국 외에 나머지 국가들도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최근에 그 시장의 발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4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냈다고 해요. 그렇게요? 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진짜. 뭐 40여 개 국가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네. 0.75의 인상을 한 국가가 40여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 빼고 네. 뭐 이름 좀 있는 국가들 중에서 금리 좀 올렸습니다 하는 게 다 0.75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심지어 최근에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들은 뭐 0.5%, 1%도 올렸고 심지어 유로존이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0.75를 올렸습니다. 이게 유로존은 단일 국가가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국가에 정말 잘 사는 국가도 있을 거고 못 사는 국가가 있을 텐데 얘네들한테 다 적용되는 게 유로존 금리인데 못 사는 국가들한테도 그것이 적용되는데도 0.75를 올렸어요. 물론 라가르드 총재가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대응책인 거지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유로존이 0.75를 올렸어요. 굉장히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 안 끝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미국의 연준이 0.75를 더 올릴 판이에요, 최소가.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지금 연준은 앞으로의 올해 안에만 남은 금리 인상 회의가 FOMC 회의가 3번이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 3번의 첫 번째 출발이 최소가 0.75예요. 그런데 한국은 2번밖에 안 남았어요. 한국은 그동안 베이비 스텝 0.25만 단행했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0.5를 한 번 하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8월 달에 한국이 주요 43개국 국가에서 40개국 대비 원화가 절하가 됐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8월 달에 대부분의 국가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때 한국은 베이비 스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그 금리라는 건 그 나라의 돈의 가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괜찮은 국가들이 0.7을 올리는데 우리가 0.25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글로벌 투자 세력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환율은 튀어오르게 되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한 외환보유고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실제로 지표로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400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4%를 반영했을 때는 미니 골드락스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 세계가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전 세계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한국이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율이 터진다면 과연 미니 골드락스가 만들어질 것이냐. 특히나 한국은 환율에 너무나 민감한 국가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유독 한국은 환율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거기다가 대부분의 원자재와 자원을 거의 뭐 99% 의존하는 국가다 보니까 네. 뭐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 환율 움직이면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물가가 천천히 내려오더라도 물가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한국은 물가가 더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여기서 환율이 오르면 이 물가는 절대 못 내려옵니다. 경제가 다 박살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미니 골드락스로 끝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저는 계획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최악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네. 그런 최악을 봤을 때 저는 미니 골드락스가 아니라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